여름에는 더운 날씨 때문에 물이나 음료를 부쩍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늘게 마련인데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우리의 소변의 상태가 사실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변을 볼 때 피가 보이거나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진단을 받은 경우에 신장이나 방광에 다른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미 생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죠. 자, 오늘은요 신장내과 전문의 최유범 과장과 함께 혈뇨와 단백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동수원병원 신장내과에서 재직 중이고 진료 중인 신장내과 전문의 최유범이라고 합니다. 네, 신장내과 전문이신데요. 신장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신장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는 신장이 이제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죠. 제일 이제 뭐 알기 쉬운 거는 이제 소변을 보는 데 있어서 소변을 만드는 데 신장이 역할을 하고요. 예. 그 소변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그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나 수분을 계속해서 조절을 해서 그 체내에 이제 그 일정한 그 비율을 유지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하긴 한데 네. 그냥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나 좀 어르신 분들께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신장 자체는 결국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실컷 이제 뭐 일을 하고 뭐 뭔가 몸이 에너지를 쓰고 남은 찌꺼기들 이거를 결국에는 처리해주는 가장 마치 그러니까 하수 같은 배수 처리 같은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기관. 그래서 신장은 사실은 우리 몸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장이 우리 몸에서 좀 중추 역할을 하는 중요 기관에서 제일 그 마지막에 위치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장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몸 안에 뭐 무엇이든지 간에 뭐 기관이 됐든 피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깨끗하게 이렇게 운용이 되려면 나쁜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게 신장이다.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오늘 신장내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도 중요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소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가 소변을 본단 말이죠. 네. 구체적으로 소변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소변은 이제 우리 몸에서 사실은 이제 영양소 중에 그 단백질, 그다음에 그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크게 큰 3대 영양소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네. 몸을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단백질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단백질을 이제 에너전으로 쓰다 보면은 그 단백질의 대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이제 대사 산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뭐 암모니아 같은 이런 산물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요소로 변환시켜서 그거를 이제 소변을 통해서 배출을 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소변은 이제 뭐 알기 쉬운 거는 소변은 이제 딱 봐도 이제 물이잖아요, 액체잖아요. 그쵸. 우리 몸은 수분이 70%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항상 균형을 잘 유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 쉽게 막 많이 느끼는 게 몸이 붓는다든지 맞아. 막 어르신 분들은 막 숨이 차거나 할 때 보면은 이제 뭐 폐에 물이 차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소변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수분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는 사실 무기염류가 많이 있어요. 그 전해질이라 그래서 나트륨, 칼륨, 뭐 염소 이런 전해질들이 항상 일정한 비율을 유지를 해줘야 근육이 이제 잘 정상 작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한 그 전해질들이 이제 과다로 음식이나 뭐 어떤 다른 이유로 해서 과다로 섭취가 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그거를 소변을 통해서 다시 뭐 배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적을 때는 소변에서 그걸 좀 적게 섞어서 배출해준다 해서 그런 전해질의 그런 그 농도를 조절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반드시 소변을 배출하는 거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실 텐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궁금해지는 게 친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있어도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음료를 마셔도 어떤 친구는 화장실을 진짜 자주 가고요. 어떤 친구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화장실 한 번을 안 가요. 네. 그런 것도 어떤 건강과 문제가 직결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그 비정상적으로 조금 남들보다 적게 화장실을 간다든지 그 너무 자주 간다든지 하는 건 한번 그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는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는 거는
그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서 이제 요로를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배출을 하지만 소변이 내가 남들보다 자주 마렵다고 할 때는 그게 이제 신장 기능이나 뭐 그런 거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방광, 방광의 이제 개인차에 따른 그러니까 네. 약간 예민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자주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남성분들은 이제 전립선이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소변을 배출해주는 근육을 조여주는 기능을 전립선을 통해서 같이를 하는데 그 여성분은 오히려 그 근육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분들은 이제 배출을 할 때 근육을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여성분들은 소변을 참을 때 근육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좀 더 소변을 좀 자주 보게 되는 경향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그렇구나. 횟수도 너무 많아지는 것도 좀 이상 증상을 생각하고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소변 양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저 어떤 사람은 5번을 본다, 어떤 사람은 2번을 본다. 근데 그 2번을 보는 양이 5번을 보는 사람하고 양이 비슷하다. 뭐 한 번에 많이 보는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그 사람은 약간 방광의 용적이나 그 예민도가 일반 그렇죠. 조금은 더 이제 좀 클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정상적으로 이제 기능을 하고 있고 항상성 유지하는 거지만 그 양 자체도 줄어 있다면 그때는 이제 몸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검사가 좀 필요할 수 있다. 네네.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평균적이긴 합니다만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화장실을 좀 더 자주 간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주변에서 보면 여성분들은 소변이 좀 보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참으면 또 참아지는데 남성분들은 잘 못 참으시는 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왜 그렇죠? 그것도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 소변을 배출하는 그 비뇨기계의 이런 구조적인 차이에 비롯됐다고 보는 개인차라고 봐요. 근육의 결국에는 이제 사용의 차이인데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립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여성분들은 이제 어쨌건 그 배뇨를 할 때 근육을 참을 때 이제 사용하는 근육에 대한 훈련이 좀 더 잘 돼 있는 반면에 남성분들은 이제 보통 그런 근육을 이렇게 많이 훈련할 필요가 없는 이제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는 거에 네. 대한 부분은 또 네네. 그럴 수 있다. 자, 일단은 소변에 대한 이야기만도 굉장히 저희가 깊게 나눴고요. 일부가 벌써 마무리가 되어 가려고 합니다. 일단 소변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아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오늘 앞서 시작하면서 드렸고요. 혈뇨 그리고 단백뇨 이런 거와 관련해서 문제를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자, 혈뇨와 단백뇨 진단을 혹시라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어느 정도여야지 심각한 건지 또 치료법이나 예방법 어떻게 되는지 뭐 다양한 것들 여러분 궁금증 있으시다면 샵0999 이쪽으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어린 친구들 중에서 단백뇨 진단 받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건강검진했을 때. 이런 네.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은 단백뇨를 진단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이제 대개는 이제 젊은 친구들 경우는 근육의 이제 양이나 활동량에 따라서도 이제 단백뇨가 그러니까 정상인에서도 단백뇨는 검출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양이 중요한데 하루에 총 한 150mg 정도 이하 정도로 검출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정상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래 서 있거나 이런 뭐 스트레스 상황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단백뇨가 조금 더 검출되는 경향은 있어서 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수면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단백뇨를 만약에 그래도 검출이 된다고 하면은 한번 이제 양이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변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 몸의 이상 징후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드렸는데 아무래도 가장 먼저 식별할 수 있는 게 색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변의 네. 색깔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알 수 있습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정말 평소랑 너무 다른 색깔의 소변을 보게 됐을 때는 확실히 의심을 해봐야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본인이 좀 느낄 수 있는 증상이긴 한데 뭐 이제 좀 남들보다 물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인데 어느 때 좀 물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됐을 때 뭐 네. 이런 경우에는 소변이 좀 평소보다 아주 좀 투명하게 그러니까 거의 무색에 가깝게 나온 경우가 있는 반면에 네네. 소변이 아주 좀 진하게 나온다. 아니면 약간 그 뭐 갈색 같이도 조금 보일 정도로 나온다. 이럴 경우는 이제 오히려 수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흔히들 제일 많이 눈치채는 거는 갑자기 소변이 좀 붉게 나온다. 혈뇨. 이러면 이제 혈뇨를 의심하고 이제 오시는데 그건 이제 육안적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피가 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또 약간 그런 혈뇨, 그러니까 붉은색 소변이 꼭 혈뇨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음식에 관련돼서 좀 나오는 혈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건 보이거나 또 아니면 이제 갈색, 완전히 갈색처럼 나오는 경우가 가끔은 이제 간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또 갈색뇨도 또 약간 혈뇨랑 관련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피가 어쨌건 빨강색인데 피도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색깔이 변해서 이제 갈색처럼 이제 변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네. 그런 갈색뇨가 나온다는 거는 그것도 어쨌든 혈뇨 일종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소변 색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게 몸에 안 좋은 음식인가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색깔이 뭐 있는 음식?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이 좀 많이 함유된 그런 음식들에 있어서는 색깔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약간 오렌지색 같은 걸로 좀 변한다든지 또 약제에 의해서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결핵약제인데요. 결핵이 있으셔서 결핵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변 색깔이 딱 이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 뭐 아스파라거스나 이런 거를 이제 드셨을 때 또 소변 색깔이 약간 초록빛처럼 좀 이렇게 예, 그렇게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소변 색깔에 드시는 음식이나 약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약을 먹든 음식을 먹어서 소변 색깔이 잠시 일시적으로 변할 수는 있지만 그거 한번 딱 봤을 때 소변 색깔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병원에 보통 찾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심각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됐을 때 우리가 병원을 반드시 가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동반 증상이 있는지를 같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색깔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리고 진짜로 뭐 특정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뭐 다른 증상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뭐 소변 양도 정상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복용 약을 처방받고 있는 그 의원에 내원을 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약 때문인 건지. 근데 그 외에 이제 뭐 색깔의 변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통증, 뭐 소변 볼 때 배뇨통이 있다든지 뭐 옆구리 통증 아니면 양이 줄었다든지 뭐 횟수의 변화 뭐 이런 동반 증상이 있거나 몸이 많이 붓는다든지 이런 게 뭐 관찰될 때는 당연히 병원을 내원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런 비슷한 증상을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여러분의 궁금증도 함께 좀 해소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줌 소태가 나서 오줌 소태 증상을 보여서 병원 가서 약을 받아왔는데요. 이게 피곤해서 오는 걸까요? 소변을 볼 때마다 온몸이 막 찌릿한 느낌, 배가 약간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든다.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느낌이 거북해요라는 말씀을 주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요 얘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보통 오줌 소태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제일 이제 환자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많이 표현할 때 그 이제 소변이 좀 찌릿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뭐 자주 마렵거나 아니면 또 이제 또 여쭤보면은 잔뇨감 그래서 시원하지 않거나 이런 증상이 같이 막 동반되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일 흔한 경우는 사실은 소변이 이제 염증이 생긴 경우, 그러니까 방광염이라 그러죠. 그리고 좀 더 이제 상부 쪽으로 올라가면 요로감염이다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데 염증 때문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세균이나 이런 염증에 의해서 계속 방광이 자극을 받거나 이럴 때 이제 생길 수 있고 그게 이제 심할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찌릿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잘 안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약 사흘치를 받아오셨다는데 요거 드시고 나면 괜찮아지실 수 있겠네요. 보통은 이제 그게 정말로 이제 그런 염증 감염에 의한 원인이라면 방광염의 경우는 이제 보통 그게 전신 증상으로 잘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열이 동반된다든지 뭐 몸살 뭐 이런 전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방광염이 이제 그런 오줌 소태 같은 그런 증상만 있다고 할 때는 보통 3일 정도의 약, 대부분은 이제 항생제, 기본적인 항생제를 쓰죠. 네. 3일에서 5일 정도의 약을 복용하고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호전되지 않을 때는 약을 조금 더 복용해 보기도 하지만 네. 그럼에도 이제 호전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방광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방광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군요. 예. 일단은 지금 약을 드시면서도 약간 찌릿한 느낌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일단 차도를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병원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자 주신 분이 저와 친한 오빠가 있는데요. 운동을 너무 심각하게 하면서 소변색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색이 나와서 병원에 갔는데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요즘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원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 좋은 음식과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 말씀 주신 증상은 뭐 제가 물론 환자분을 이제 직접 뵈고 진찰을 해야 되겠지만
그 가끔 이제 방송에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병인데요. 그 횡문근융해증이라 그래가지고 어떤가요? 횡문근융해증이요. 그 우리 몸에 근육이 있는데 네. 이제 뭐 기전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젊은 분에서 제일 흔한 경우는 그 운동을 안 하다가 아니면 이제 운동하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근육이 이제 손상이 오면서 네. 괴사가 오면서 거기서 이제 손상된 물질들 그런 대사 산물들이 신장으로 이제 배설이 돼야 되는데 신장 쪽에 이제 많이 쌓이면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대사 산물들이 소변으로 나올 때 그렇게 갈색으로 보이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병이 나타나는 건데 네. 그거가 있을 때 이제 보통은 이제 갈색뇨가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근육이 좀 깨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대사산물들이 너무 과도하게 신장에 쌓이는 상태가 되게 되면은 신장에 이제 부담을 줄 수가 있게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급성 신손상을 좀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갈색뇨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그거는 이제 이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그 좀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뭐냐면 그게 이제 정도가 너무 심해서 그 수액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횡문융해증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음식이라는 게 따로 딱 좋은 게 있다기보다는 그 물을 아주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을 섭취를 해도 낫지 않을 정도로 심한 상태 그리고 신장의 기능에 이제 저하가 온다든지 몸이 이제 신장 기능이 저하가 오게 되면서 노폐물이 많이 쌓이니까 산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게 되거나 뭐 소변 양의 변화라든지 이러면은 이제 적극적인 수액 치료 뭐 하루에 막 뭐 4, 5리터 막 이렇게 수액을 많이 맞으면서 그거를 이제 그냥 소위 쉽게 말해서 저는 이제 씻어낸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노폐물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근육이 이제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보통 그 횡문융해증 검사를 하면 간 기능도 같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와요.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실제로 간이 나빠진 게 아니고 근육이 괴사될 때 그 간 세포에서 간 대사의 대사물과 똑같은 성분이 같이 근육에서 나오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피 검사를 하면은 간 수치도 많이 올라가는 게 이제 보여서 네. 예,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기보다 뭐 물론 술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운동도 좀 예, 운동은 쉬셔야겠네요. 보통 횡문융해증이 걸리면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걸린 시점으로부터 보통 한 달 정도는 운동을 쉬고 뭐 일상 활동 정도만 하고 근육에 절대로 부담을 주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운동을 심하게 하셨길래 대체 신장이 과부하가 걸릴 정도의 노폐물이 나올 정도고 이렇게 뭐 3, 4리터의 수액을 맞을 정도로 심각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당분간은 좀 몸을 쉬어주시는 게 필요하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전달드렸습니다. 단백뇨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혈뇨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먼저 하고 나서 단백뇨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혈뇨가 저는 분명히 제 소변을 통해서 혈뇨 증상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혈뇨로 진단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에도 증상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보통 그런 혈뇨를 이제 현미경적 혈뇨라 그래서 이제 본인의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붉은 기운이 없다는 거죠? 소변에. 그렇죠. 붉은 기운이나 뭐 갈색이나 뭐 색깔 변화가 없는데 이제 그 건강 검진을 해보면은 소변 검사를 했을 때 이제 현미경적으로 이제 거기 소변을 봤을 때 이제 적혈구가 이제 현미경의 이런 필드 안에 영역 안에 몇 개가 보이는 이런 걸 현미경적 혈뇨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증상인 경우에 뭐 일시적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추적 검사 뭐 예를 들어서 짧게는 일주 간격 길게는 한 달 간격을 두고 검사를 했을 때 다시 그 혈뇨가 사라지거나 이런 경우도 많긴 하지만 혈뇨가 지속되거나 네. 뭐 혈뇨의 양이 늘어난다든지 오히려, 예, 아니면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단백뇨가 같이 동반되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 혈뇨가 단순히 그냥 뭐 무증상이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어딘가 뭐 신장 아니면 조금 더 밑에 뭐 요로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혈뇨일 수도 있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이제 더 좀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보지만 이제 50세 이상에서는 약간 혈뇨가 발견된다고 하면은 뭐 유관적 혈뇨는 당연히 체크를 하겠지만 그 현미경적 혈뇨에서도 이제 비뇨기계 쪽에 이제 종양 그런 암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감별을 해주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무시하지 말고 점검을 해보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또 혈류에 대한 질문 주신 분 계십니다. 한 2주 전부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옵니다. 한 번만 그럴 줄 알았는데 소변을 볼 때마다 혈류를 보니까 너무 걱정되고 무섭기도 하고요. 이게 큰 병일까 싶어 걱정이 돼서 병원에도 못 가겠고 일도 손에 안 잡힙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2주 전부터라면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 질문을 주신 분이 이제 연령이 어떻게 되실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연령도 중요할 것 같고 보통 그렇게 혈뇨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젊은 분이시다. 그러면 학생 때 건강검진했을 때도 혈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뭐 남자분이면 뭐 군대 갈 때 신체 검사나 이럴 때도 혈뇨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유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한다면은 확실히 그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얼른 내원하셔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암과 관련된 그런 혈뇨 그런 걸 감별을 하는 게 중요했고 또 남성분들은 전립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혈뇨들 근데 이제 그 질문 주신 분이 혈뇨가 있으면서 뭐 다른 동반 증상이 있는지 뭐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몸이 많이 붓는다든지 뭐 소변 양이 감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동반 증상이 있게 되면은 이거는 꼭 병원에 와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게 혈뇨가 단순히 방광이나 요로의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장에서 나오는 혈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거는 2주 정도 되셨고 혈뇨가 멈추지 않다면 얼른 병원을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며칠 계속 지속된다 싶으시면 걱정이 되신다면은 걱정돼서 무섭다고 병원을 안 가실 게 아니라 빨리 가시는 게 일단은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소변색이 약간 청록색을 띠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간 음식과 관련돼서 그렇게 아스파라거스. 네, 그런 경우가 좀 있고 병적인 상황에서 청록색이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음식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렇군요.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단백뇨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작년 건강검진 때 혈뇨가 있다는 말만 듣고 별다른 치료를 안 했었는데 신경 써야겠네요. 라는 말씀을 주신 분도 있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건강에 대해서 약간 자극을 좀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자, 단백뇨에 대한 이야기. 단백뇨 하면 일단 우리가 거품이 있는 소변을 떠올리는데 맞나요? 보통은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또 동반이 돼야 되나요, 단백뇨? 그러니까 단백뇨도 사실은 무증상인 경우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에서 그러니까 정상 분들에서 하루에 이제 150mg 정도 이하의 단백뇨는 이제 검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품이 이제 소변을 보다 보면 좀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이제 이게 단백뇨가 이상할 정도로 많이 나온다고 느낀다면은 이제 거품뇨를 우리가 볼 때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거품뇨가 있다고 해서 오세요. 근데 이제 그 거품뇨가 이게 진짜 병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단백뇨가 아주 많이 나오는 상황인지는 사실 보통 보고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감별점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은 그 보통 단백뇨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거품이 한 5분 정도 이상 잘 사라지질 않아요. 거품이 오래 가는군요. 그리고 물을 내었을 때도 막 좀 끈적끈적한 느낌도 좀 남아 있고 좀 그런 식의 좀 감별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품이 그래도 일단 거품이 좀 평소에 없었던 분이 거품이 좀 많이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뭐 내원하셔서 검사를 하는 건 사실은 가장 간단한 검사거든요. 소변 검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금방 이제 단백뇨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냄새 같은 건 안 나고 단내 같은 게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구수한 냄새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경우는 이제 그 보통은 단백뇨보다는 이제 뭐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당뇨가 있기 때문에 단백뇨가 동반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은 조금 냄새가 좀 주관적인 게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맞아요. 약간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희귀 질환이긴 한데 진짜로 거기 소변에서 아주 단내가 많이 난다. 이런 경우는 이제 되게 희귀 질환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몸에 단백질이 좀 빠져나가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근데 그 유전성 질환이고 그거는 너무 흔치는 않아서 그래도 이제 본인이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한번 와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단백뇨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오면서 전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단백뇨가 정확히 뭐예요? 어떤 때 이게 단백뇨라는 게 나오는 건지 이런 것도 먼저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백뇨는 그 이제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게 검출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구차혈관은 이제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구체를 통해서 우리 몸의 혈액의 노폐물들이 서로 이제 교환을 하면서 걸러지고 거기서 이제 단백질은 이제 보통 걸러지지 않고 그렇죠. 좋은 다시 이제 거니까. 재흡수되거나 이제 체내로 들어가서 네.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신장 쪽이 기능이 손상을 입거나 아니면 뭐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그런 단백질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왜 단백질이 빠져나가요? 다른 좋은 성분이 아니라 굳이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있나요? 그 분자량의 그러니까 크기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을 과학 시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투과성이 증가하는 건데 이제 손상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투과하는 구멍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단백질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이 너무 헐거워진다. 네, 이런 쉽게 느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뭐 더 복잡한 기술은 있지만 네. 저희는 요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3038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요즘에 제가 부종이 굉장히 심합니다. 처음엔 발가락 쪽이 조금 붓더니 이제는 발등에 발목까지 부어서 신발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다리까지도 좀 붓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 단백뇨가 많이 나올수록 그럴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소변은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왜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건지 심각한 증상인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부종이 있게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장을 걱정하시게 되죠. 일단 자가로 체크해봐야 될 건 그 부종이 네. 그 자연스럽게 다시 뭐 전역이 돼서 다시 빠지는지 그리고 어떤 뭐 오래 서 있거나 많이 앉아 있을 때 더 많이 붓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볼 필요는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부종을 이제 예를 들어서 다리, 발 거기 이런 쪽이 부었을 때 거기 부은 부분을 눌러보시고 그게 이제 다시 피부가 잘 튀어나오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눌렀을 때 눌러진 상태에서 계속 오래 있으면 안 좋은 거다. 그렇죠. 그건 이제 병적인 부종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 부종이 이제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그 이제 이것도 또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만약에 단백뇨에 의한 부종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는 보통 우리 몸에서 이제 단백질 중에 알부민이라는 게 있거든요. 알부민. 예, 알부민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게 됐을 경우에 알부민이 많이 빠져나가서 체내에서 알부민이 조금 부족한 상태가 됐을 때는 이제 체내에서 세포 내에서 세포 외로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물이 많이 또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말초 부종들. 그래서 그런 부종이 진짜로 오랫동안 몇 주 이상 지속되고 부종이 없던 분이 갑자기 부종이 생기면서 몇 주 이상 지속되고 뭐 신발이 안 맞는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생기면 한번 꼭 내원하셔서 체크를 해보시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자세도 중요하다. 뭐 서 있을 때 많이 붓는지 앉아 있을 때 많이 붓는지 누워 있. 뭐 이건 왜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병적인 상황, 그러니까 내과적으로 이제 뭔가 그러니까 장기에 이런 기능들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서도 그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제 체액이 밑으로 많이 쏠리는 상황. 네. 이럴 때 이제 좀 다리가 붓거나 이제 오래 서 있거나 이렇게 오래 이렇게 앉아 있게 되는 직업에서도 네네. 마찬가지고 뭐 운전을 하시면 되는지 그런 경우가 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럼 제일 안 좋은 부종은 언제 붓는 건가요? 언제 붓는 언제 거예요? 붓는 게 제일 안 좋은 부종이 거예요? 이제 그 보통 자고 일어나면 이제 보통 부종이 빠지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부종이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이제 쭉 지속된다든지 그리고 뭐 소변을 이제 잘 보고 이런데도 부종이 풀리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제 병적인 부종들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종의 양상 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고요. 저는 요즘에 얼굴이 자주 보여요. 왜 그러니까 그럴까요? 이제 얼굴 부종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젊으신 분들이 부종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약간 미용적인 측면 때문에 부종에 관련돼서 이제 좀 많이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그래요? 대부분이 흔한 경우는 젊으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진짜 실제로 뭔가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보통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 수면 이런 거랑 관련된 경우가 은근히 좀 많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약을 만약에 뭐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약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약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음식을 짜게 드시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좀 짜게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죠. 우리 몸은 이제 염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농도를 체내 수분량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종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대개는 조금 음식을 싱겁게 드셔보시라 이렇게 했을 때는 좀 호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싱겁게 먹겠습니다. 단백뇨는 소변의 색깔이 어떤 색인가요? 아까 거품에 대한 얘기는 해주셨는데 색깔에 대한 것도 궁금해서요라는 질문 주셨네요.
단백뇨는 색깔은 뭐 약간 탁하게 좀 나올 수가 있긴 한데요. 탁하다. 예, 조금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색깔도 색깔이지만 결국 거품의 유무 그다음에 제가 좀 약간 끈적끈적하게 이제 보이는 거 그리고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감별에 도움 될 것 같고 색깔로는 이제 뭐 그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조금 뭐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딸애가 학교 검진에서 단백뇨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재검사하면 또 괜찮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건지 다른 검사를 또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재검했을 때 보통 정상화가 되었다면 네. 보통은 이제 추가 검사를 더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개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보통은 추적 관찰을 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더 시간의 간격을 두고 네. 뭐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결국엔 그 단백뇨를 이제 정량적으로 체크를 했을 때 그 양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뭐 150mg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양을 많이 넘지 않는 범위고 환자가 뭐 가족력이나 다른 기저 질환의 문제가 없고 또 보통 건강검진하면 이제 피 검사도 같이 하니까요. 그쵸. 뭐 신장 기능적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은 보통 거기서 이제 추가 검사하지 않고 그냥 경과 관찰 뭐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혈뇨나 단백뇨가 좀 심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치료는 사실은 혈뇨와 단백뇨의 경우 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혈뇨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혈뇨의 원인이 그러니까 요로가 우리 몸이 이제 요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 시스템이 그게 이제 하부냐 상부냐에 따라 다르는데 상부에는 이제 신장을 포함을 하는데 하부 요로 쪽이라면 주로 방광이나 그렇죠. 방광의 약간 위쪽 요로 쪽을 말씀드린 거 남자 전립선까지 포함해서 보통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염증 감염 또 결석 또 이제 연세가 약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종양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발견을 해서 그거에 대한 기저 질환을 치료를 하는 게 맞겠고 상부 쪽 이제 신장이 만약에 의심될 경우에는 뭐 신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니까 조금 더 이제 더 정밀한 검사를 하고 이게 신장에서 혈뇨가 나오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병을 숨기고 있느냐 이런 걸 찾아내서 뭐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경과 관찰해도 되는 질환인지 이런 거를 감별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혈뇨의 경우에 무증상 혈뇨이고 또 원인을 못 찾는 혈뇨들도 되게 은근히 있어요. 뭐 한 15% 정도 그런 거는 이제 그냥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냥 몇 개월에 한번 추적 관찰을 하다가 그냥 뭐 특별히 변화가 없으면은 그때는 그냥 뭐 종료하고 치료를 이런 식으로 좀 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혈뇨든 단백뇨든 우리가 소변을 통해서 건강에 뭔가 이상이 있나 한번 내가 병원을 찾아가 봐야 되나 하는 어떤 시그널은 될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다라고까지 걱정을 하시면서 병원을 찾으실 필요는 없네요. 일단은 소변 증상 외에 다른 증상이 없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병원에서 뭐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요하게 그러니까 다 모든 건 중요하죠. 근데 응급으로 빨리 봐야 되느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봐야 되느냐 약간 이런 거는 구분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증상이 이제 다른 게 동반되는 게 없고 그런 단순히 뭐 혈뇨나 아니면 이제 단백뇨에 의심이 있다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외래를 통해서 오시니까 외래를 와서 천천히 상담을 받고 이제 소변 검사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만 다른 동반 증상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혈압이 별로 높지 않았던 분들이 갑자기 혈압이 확 오른다든지 부종이 확 같이 심해지고 동반된다든지 소변량이 확 줄거나 그 소변의 횟수의 변화 이런 게 보이거나 뭐 열이 난다든지 옆구리 통증이 심하게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이제 바로 얼른 내원을 하셔야죠. 네. 예. 혹시 단백뇨든 혈뇨든 방치해두면 병이 커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결국 기저질환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염증 감염성 질환은 아마 혈뇨뿐만 아니라 다른 동반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방치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아프니까. 예. 단백뇨 같은 경우도 이게 분명히 그게 지금 당장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신장의 어떠한 병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시점쯤에는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못 느끼다가 어느 순간쯤에 그걸 자각하게 됐을 때는 이미 좀 병이 진행을 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확연하게 좀 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소변의 변화가 확연하게 느껴질 때는 그때는 일단은 소변을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게 뭐 빠르게는 아니더라도 한번 좀 시간을 내서 체크를 해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요즘에 신장내과 많이 바쁘십니까? 네. 뭐
바쁜 날도 있고 근데 요새 좀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안 바쁘신 날 한 번 더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그래 뭐 언제든지 저는 뭐 바쁘든 안 바쁘든 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내원하시면. 네. 내원을 해야 됩니까? 방송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아, 방송으로요? 방송이요. 네. 아, 제가 방송 시간에 약속을 받아두는 습관이 있어서. 저요? 네, 그럼요. 예. 방송 출연 한 번 더 해주시죠. 아, 네, 제가 네. 기회가 된다면. 알겠습니다. 네, 약속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신장내과 한 번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유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